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HBM의 수율을 99.9%까지 떡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 국내 소부장 회사가 내놨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네오와인이라는 회사에서 HBM 수율을 99.9%까지 달성을 위한 컨트롤러 설계 기술을 공개를 했다. 그래서 불량 다이 패싱이라는 먹스라는 기술을 HBM에 최초 적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HBM이 12단 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3번, 5번, 7번 뭐 이런 것들이 불량이 나면은 그 GPU 덩어리를 전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손실이에요. 그런데 불량 다이를 패싱하는 거예요. 건너뛰는 거예요. 요 기술을 먹스라는 기술인데, 이 먹스라는 기술은 지금 최초로 나온 새로 개발한 기술은 아니고요. 제가 듣기로는 70년도에 나온 기술인데 낸드 플래시에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기술인 거예요. 이거를 최초로 네오와인에서 HBM에 적용을 한 겁니다.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등록된 것은 아니에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주식회사 네오와인은 보안반도체 설계 판매하는 회사의 팹리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복지방지 반도체라든가 데이터 보안이라든가 IoT라든가 보안 솔루션 이런 데서는 업력이 한 23년 정도 있는 회사예요. 괜찮은 회사이죠. 소부장 중에서. 그리고 이제 요거는 회사 로고입니다. 네오와인. 회사는 2002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팹리스 이제 선두주자 보안 복지방지 이런 데서는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관심이 끄는 것이 어디냐? 컨트롤러 IP입니다. 요게 이제 능력인데 수율을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30에서 70%가 보통이에요. 지금 HBM이. 근데 하여튼 SK는 80%까지 올라갔죠. 요거를 99.9%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특허 보유 및 출원 중이고 해당 설계는 특허 출원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HBM 분야에서는 업계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이게 이제 HBM의 기본적인 그 모형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HBM3E까지는 이렇게 가는데 이제 HBM4에서는 이 부분이 로직 다이가 로직 이제 반도체 CPU, GPU가 이게 밑으로 가죠. 여기에 가는 거죠. 조금 다르죠. 그러면 이게 HBM 컨트롤러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IP, 거기다 IP라고 써놨죠. 요 IP를 개발을 한 겁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기술을 가지고 낸드 플레이스에 써먹던 기술을 HBM에다 적용한 겁니다. 하여튼 요 기발난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내용입니다. 주식회사 네오와인은 HBM 컨트롤러 설계 변경을 통해서 수율을 기존의 30에서 70% 수준에서 99.9%까지 끌어올리는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 출원 신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핵심 기술은 먹스입니다. 먹스 이겁니다. 먹스는 다수의 입력 신호 중 하나를 선택해서 출력, 아웃풋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가 불량한 TSV, 그러니까 TSV 구멍을 많이 뚫잖아요. 12단을 하면 거기서 1층에서부터 12층까지 데이터를 오고 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TSV란 말이에요. 데이터가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엘리베이터. 그리고 정상적인 그 이제 TSV가 있고 여기는 정상적인 예비 TSV고 여기는 불량이에요. 불량. 그래서 불량 TSV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전체 GPU를 다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엄청난 손실이죠. 그래서 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면 요거 네오와인에서 나온 그림입니다. 요게 이제 거기 그림인데 여기 보면 이제 HBM을 이렇게 쌓는 거예요. 쭉 쌓는데 요게 불량이에요. 요게 불량 표시가 이렇게 좀 빨갛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GPU를 패키징 하다가 불량이 나면 다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 기술을 딱 보면 요렇게 가는 거예요.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건너뛰는 거죠. 그러면 12단이 안 되잖아요. 자, 어떻게 하는지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그 네오와인의 이효상 이제 대표가 얘기하는 12단 HBM이 제조 목적일 때는 이 다이 중 어떤 다이 중에 하나가 TSV를
뚫거나 어떤 이유로 해서 다이가 이제 불량이 나오면 여유단을 추가해서 15에서 13에서 15단을 쌓는 방식인 거예요. 자, 12단으로 완성을 해야 되는데 추가해서 여유 있게 한 3개 정도를 더 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쌓아놓고 GPU하고 결합을 했을 때 HBM에서 결합이 하면 이 GPU 보드 전체를 버리면 엄청난 손실인데 여유단을 쌓는 거예요. 2-3개. 그래서 이 2-3개 더 쌓는 비용보다는 보드 전체를 버려야 하는 비용보다 적게 들잖아요. 그 핵심 기술이 뭐냐면 먹스라는 거예요. 먹스. 그래서 불량 TSV를 건너뛰는 거예요. 건너뛰는 게 이게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2단을 완성품을 만드는데 먹스라는 기술은 거기에다가 1개 내지는 뭐 2-3개를 더 이렇게 층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뭐 13단이 될 수도 있고 14, 15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3번이나 5번이나 7번이나 어느 거 하나가 불량이 나면 건너뛰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층이 불량이 나더라도 전체 구동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런 기술인 거죠. 자, 여기를 봐도 그래요. 똑같아요. 이것도 네오아인에서 그런데 요게 불량이에요. 요게 불량이에요. 그러면 건너뛰어 버린 거 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기발난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특허 출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스라는 이 기술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쌓은 것 중에 하나가 불량이면은 예비 만들어 놓은 거 그걸로 건너뛰는 거예요. 건너뛰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컨트롤러, 이제 그 IP 기술을 만드는 거예요. 이 HBM 컨트롤러라는 거는 데이터가 불량 TSV를 처리할 때 다른 입력 신호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데 사용한다. 뭐 우리는 이렇게 참 어렵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간단한 겁니다. 이렇게 불량 이렇게 TSV 그러니까 다이죠. 예, 여기 이제 HBM 다이가 있으면 이걸 건너뛰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표시가 되니 건너뛰는 거예요. 요게 스페어예요. 요게 스페어입니다. 스페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가 이제 3번 HBM이 여기 불량이면은 건너뛰는 거예요. 이렇게 빨갛게 건너뛰면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4단인데 4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5개를 만들어 가지고 요 불량을 회피를 하는 거죠. 여기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빼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은 상태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건너뛰는 거예요. 여기다 예비 다이를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기발난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한 층을 더 쌓는데 비용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지만은 이 먹스 기술의 핵심은 뭐냐면 TSV 중에 불량이 발견되면 예비 그러니까 그 13, 14, 15층 이런 것들 하나를 만들어서 이거를 자동으로 우회시켜서 통신을 유지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HBM 제조 시에 13에서 15단으로 여분 다이를 쌓아서 12단 기준의 HBM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는 거죠. IO, 인, 아웃풋 단자가 전부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도 HBM 전체는 정상 구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불량을 생산해서 TSV를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뜯는데 이게 이 구멍이 가운데 막힌다거나 불량이 이렇게 자주 발생을 한대요. 거기서 이제 그 수질이 자꾸 잡아먹는데 그 여유를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불량이 날 걸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15층을 만들었는데 전체가 다 이게 그 불량이 아니고 완성품이라 그러면 더 좋은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이건 혼자 생각입니다. 제 혼자 생각. 그래서 한번 마지막까지 이렇게 그림을 보면 이렇게 쌓는 거예요. 이렇게 쌓는데 얘가 불량인 거예요. 얘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얘가 불량이에요. 그럼 이걸 건너뛰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또 불량이다. 그러면 건너뛰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완전 불량이다. 건너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호상 대표가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좀 들어봤거든요. 들어봤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제조사 SK 하이닉스나 삼성이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12단을 쌓는데 대충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1개가 불량이 날 거냐, 2개가 불량이 날 거냐. 그래서 평균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12단으로 쌓는데 그럼 15층이 적합하다 그러면 15층을 만일 한다 그러면 거의 100% 양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요런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아주 기발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배경과 문제점으로 보면 HBM은 D램 다이를 TSV 데이터의 고속도로를 뚫는 거예요. 적층한 구조인데 적층 이후에 진행성 불량이 발생이 빈도가 높다는 거예요. 초기에는 이 뭐 삼성은 HBM 만들 때 뭐 수율이 30%니 뭐 이런 소리하고 마이크론도 지금 한 50% 뭐 그 정도고 SK 하이닉스는 70%였는데 지금 80%죠. 그러니까 20, 30%를 다 버리잖아요. 엄청난 비용이죠. 그게 만일 완성품이 돼서 양품이 돼서 GPU를 팔아먹었다면 엄청난 이익이잖아요. 특히 HBM4는 IO 단자수가 2048개로 HBM3E보다는 2배예요. 그러니까 TSV 직경이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막히거나 쇼트가 나거나 불통의 결함이 위험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함이 발생하면 GPU와 함께 결합된 HBM 전체를 폐기해야 되니까 막대한 비용이 초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 트렌드는 네오와인이 지금 먹스 기술을 이렇게 얘기해서 99%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GPU와 HBM 통합 시 발생하는 보드 폐기라는 극단적인 리스크를 감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스 기술은 낸드 플래시 등에 쓰였지만 HBM에 적용한 것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오와이는 그럼 돈을 어떻게 벌 건가? 해당 IP를 대기업에 공급하거나 삼성전자나 SK나 마이크론에 팔아먹는 거죠. 다른 팹리스와 협업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오와인이 외국 회사가 아니고 우리나라 소부장이니까 SK 하이닉스하고 벌써 삼성전자하고 다 만나서 얘기를 했겠죠. 어떻게 할 것이라. 특허를 뭐 선점하거나 그러지는 않겠고 네오와인은 하여튼 많이 IP를 팔아먹어야 되니까 뭐 삼성도 주고 SK도 주고 다 그랬죠. 근데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최근에 HBM을 전수를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HBM을 최종 전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GPU 낭비에 있다는 거예요. 대략 20%에서 30%에 이르는 GPU가 다 버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자체적으로 신경망 처리 NPU라든가 ASIC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을 하자. 분량이 많으니까 그만큼 단가가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만일 그것이 99.9%, 90% 이상의 양품이 발생하다면 그 가격이 다운되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약간의 긴장을 한 거죠. 이 빅테크들이 다른 그 빅테크들이 그 NPU는 다른 걸로 가버렸을 때는 이게 지금 팔아먹을 그게 이제 줄어드는 거죠. 절단된 소잉된 HBM이 검사 없이 TSMC로 가서 GPU와 결합을 한단 말이에요. 보드 상태에서 불량이 나면 전체를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GPU 가격이 얼마나 비싸냐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최근에 HBM을 최종 전수 조상을 했는데 GPU를 너무 버려지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우리 네오와인에서 이걸 탁 해가지고 이제 그 특허를 등록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컨트롤러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면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트렌드들이 나와서 하여튼 우리나라 소부장이 기발난 아이들 이미 나와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HBM에다 적용을 해서 극강의 그 수율 99.9%를 만들어내는 기발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게 지금 특허를 신청했다는 거. 참 박수를 할 그런 아주 기술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특허청에서 빨리 심사를 해서 특허 등록을 하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 기술을 도입해서 극강의 수율을 이렇게 해서 HBM 시장을 그냥 씹어 먹었으면 좋겠다 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구독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